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4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4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편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결단력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회복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능동성, 5번 외향성.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교재 1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조심성은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자, 1번 보기입니다.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가족, 5번 수정확대가족.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18페이지 교재를 살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기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보험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급여에서 쥐하관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네, 정답은요. 2번이죠. 3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거는 근로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죠. 자, 2번은 정답이고요.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상자가 판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4번의 내용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에서 쥐하관 보호는 어떤 급여죠?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자,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0%가 아니라 몇 퍼센트? 15%죠. 그래서 20%는 뭔가요? 시설급여일 때는 20%, 재가급여일 때는 15%.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무엇인가? 자, 그 서식에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있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이 있다면 뭐에 대한 설명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 요양 인정서, 4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답을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욕구 사정 기록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서비스가 들어가기 전에 욕구를 사정하는 거,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고요. 상태 기록지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제 어르신의 상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장기요양 인정서는 등급과 유효기간이 있어요. 장기 요양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기간 얼마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장기요양 인정서고 4번이 답이죠. 자, 4번 표준 장기 이용 계획서는 말 그대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도액과 부담률, 어떤 금액이라든가 숫자화된 횟수, 비용 이런 게 적혀 있으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말 그대로 장기 요양을 급여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에 대한 제공 기록지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또 그 밖에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자, 1번 보기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번 일자리 제공 정보 및 알선. 자, 정답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표준 서비스 내용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보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 감기기. 2번, 외출 시 동행. 3번, 옷 갈아입히기.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외출시 동행이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외출시 동행 말고 또 뭐가 있죠? 일상, 업무, 대행이 있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머리 감기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우리가 어르신들을 직접 서비스를 할 때 하는 거를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신체 접촉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고요. 머리 감기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3번은 옷 갈아입히기인데 옷 갈아입히기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식사 준비 및 정리다. 식사 준비 요거는 바로 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청소 및 주변 정돈 이것도 일상생활 지원이에요. 일상생활 지원에는 취사, 청소, 세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일상생활 지원이고 1번과 3번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외출시 동행은 바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된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A, B를 내용을 보시면 1번 관찰자는 필요한 서비스 연계이다. 2번 옹호자가 차별받은 대상자를 지지하는 것. 3번 정보 전달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 질병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옹호자, 차별받은 대상자 지지다. 편들어주는 거를 옹호자라고 얘기하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은 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인데 그에 따라서 하는 내용 B는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관찰자는 말 그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증상이라든가 질병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까지 살펴보는 것을 관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보 전달자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동기유발자는 어르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는 걸 이야기하겠고요. 숙련된 수발자는 우리가 요양보호사 역할을 함에 있어서 숙련되게 어르신 돌봐드리는 거죠. 정답은 2번 차별받은 대상자 지지 옹호자가 정답입니다. 자, 8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자, 매번마다 나오는 문제가 바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보기를 살펴보면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2번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요게 보기 내용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71페이지 살펴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는데 한 11가지의 권리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는 매번마다 한 문제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자, 노인학대 우리 다 배우셨죠? 자, 먼저 보기 내용을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상으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이런 거는 어떤 학대냐 이런 내용이죠. 1번 보기부터 보시면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이렇게 되는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죠. 방임이죠. 예. 내버려 두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모른 척한 거죠. 방임입니다. 유기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락 두절을 한다라든지 낯선 장소에 버리든지 부양 의무자 의의를 이행을 거부하는 거는 유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체적인 학대는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감금하든지 거주자 출입을 통제하거나 신체를 억압하든지요. 신체적 생존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원하지 않는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건 신체적 학대. 그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비난이나 모욕이나 위협이나 협박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경제적 학대는 착취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르신의 재산을 뭐 가져간다라든지 임금 노동을 주지 않으면서 뺏어간다라든지 하는 돈을 뺏어간 착취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더 아마 편하실 거예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행위에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자, 보기를 보시면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자, 요즘에 계속 이것도 성희롱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언어적 성희롱. 야한 농담하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언어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육체적 성희롱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거예요. 입을 맞춘다든지 포옹을 한다라든지 뒤에서 껴안는다라든지 가슴 엉덩이를 만지거나 안마나 애무를 하는 거는 육체적 성희롱이고요.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하는 거죠.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이나 낙서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거. 이거는 얼마 전 33회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다른 요양원을 의뢰한다. 의뢰하는 것보다 먼저 주의를 주고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가 아니라 1년마다 1회가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기관에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보기입니다.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에 기록하였다. 3번, 서비스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 임의로 정하였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5번,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예, 임의대로 추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설장과 상의를 해야 되겠고, 3번째 보시면 2번은 정답이죠. 직후에 기록을 해야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이 이루어지겠고요. 3번,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야 돼요? 어르신과 상의하면서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야 되겠고요. 4번,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 있죠. 어떻게? 시설장한테 이야기하고 변경 요청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에 기록하였다. 요게 정답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보시면 장기요양 등급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보면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3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 주면 할인해 준다고 말한다.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합법하게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번,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 준다. 5번, 대상자의 낙상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2번이 답이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업무에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어르신한테 하소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정답이죠.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을 하고 3번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자, 낙상사고 발생 스스로 처리하나요? 기관장한테 알려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또 취해야 되겠고요. 5번. 확실치 않을 때 동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자,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보시면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할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고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1번 보기 보시면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것도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주로 젖은 기저귀를 다시 말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덕분인지 마스크 얘기가 나왔네요. 이건 무해성의 원칙과 연결되면서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아주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번 스트레칭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이게 틀렸죠. 천천히 안정되게 동작을 취해야 되겠고 두 번째,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한다. 참고가 틀렸죠.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동작을 10분 동안 반복한다가 아니라 5에서 10회 반복한다가 맞겠고요. 4번, 통증은 느껴지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지 통증이 느껴지면은 그거는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스트레칭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가 정답입니다.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결핵 대상자 접촉한 후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보기입니다. 백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번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번 기침할 때는 손으로 가리도 한다.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감염 여부를 확인해 검사를 한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구강건조증 감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내성 증가, 4번 항문 관략 등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시면 구강건조증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서 입이 말라서 입이 마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두 번째, 지방이 흡수력 감소,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당내성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4번, 항문 간력등 긴장도가 감소를 하니까 변실금이 생기는 거죠. 5번도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천식에 대한 질병도 시험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천식 또 나왔네요. 자,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번, 매년 폐렴구근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하는 이유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4번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매년 폐렴구근 예방접종을 한다.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폐렴구근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먼저 운동 시작 30분 전에 확장제를 집어넣고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기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높아지게 되겠죠. 좁은데 똑같은 혈류량이 있으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염장식품, 나트륨 성분이 있으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3번, 심장질환은 고혈압의 원인인데 본태성이 아니라 뭐예요?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 피를 짤 때의 압력은요, 수축기 혈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다, 이완기 혈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완기 혈압은 피를 짤 때가 아니라 담고 있을 때, 늘어날 때라 우리가 최저 혈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5번 보시면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어떻게 한다? 계속 복용한다. 혈압약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21번입니다. 골다공증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흡연, 2번 일광욕, 3번 칼슘 섭취, 4번 체중 부하 운동, 5번 여성 호르몬 치료. 자,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1번이죠. 흡연이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을 살펴보시죠. 일광욕. 일광욕 하면은 햇빛에 비타민 D가 있기 때문에 칼슘이 흡수를 도와줘서 오히려 골다공증 예방에 관한 거고, 칼슘 섭취, 칼슘이 우리 뼈에 기본이 되는 성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거는 내 체중을 실는 운동은 골다공증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걷기죠. 여성 호르몬의 치료도 우리 교재 보면은 골다공증 치료로 나와 있죠. 그래서 2, 3, 4, 5번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것이고, 1번 흡연은 바로 위험 요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천골부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제한하는 이유는
자, 도넛 모양은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자, 1번 보기입니다.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번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번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번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자,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하므로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166페이지 살펴보시면 아마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23번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보기 보겠습니다. 1번 백내장, 2번 결막염, 3번 녹내장, 4번 망막박리, 5번 황반변성.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벌써 안압상승에서 답은 나왔어요. 녹내장. 안압상승, 시야가 좁아짐, 눈의 통증 하면 녹내장이죠. 우리 교재에는 백내장과 녹내장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백내장 하면 또 뭘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까?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그 말이 나오죠. 통증이 없고 뭐 눈부심이 눈에 눈부심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백내장인데 녹내장은 안압상승하면 벌써 녹내장이구나 이렇게 특징적인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입니다. 1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번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번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고콜레스테롤 식이가 아니라 저콜레스테롤 식이고 2번 보시면 인슐린 주사를 구강으로 복용하면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렇죠? 위에서. 그래서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했죠? 피하 주사로 놓게 되어 있고 3번 저혈당에 대비하는 거는 장시간의 등산이나 과도한 운동할 경우에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맞죠? 그다음에 활동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이 아니라 뭐에 대비해야 돼요? 저혈당에 대비한다. 그래서 정답은 운동 후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가 정답입니다. 25번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입니다.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번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갑자기 나타난 섬, 갑자기 잊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니까 급성이고 의식수준이 명료하지 않고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몽롱한 게 선망 환자의 특징이죠. 갑자기 나타나는 거 정답이고요. 주의 집중력 떨어지고 진압력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26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번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음식을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고 점점 더 짜지게 되겠고요. 2번은 정답이에요.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하고 3번 보시면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아니라 뭐예요? 비타민 C죠. 그래서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C가 그래서 D가 틀렸고요. 4번 동물성 단백질 위주가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글쎄요, 변질할 수가 있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폐렴, 2번 심부전, 3번 방광염, 4번 요실금, 5번 기관지염.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신부전이죠. 1번부터 살펴보면 폐렴, 호흡기계 염증은 오히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들은 대부분 다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부전은 심장이 가뜩이나 힘들어서 일을 잘 못하는데 물까지 많이 마시면 너무 힘들어요. 과부하에 걸리기 때문에 신부전은 제한하는 질환이라서 정답이고요. 방광염 역시 수분을 권장하는 그런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이고 요실금은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항문 관리약근 뭐 이런 근육을 갖다 강화시키면서 수분은 정상적으로 충분히 마셔야 되겠고요. 기관지염 역시 호흡기계 질환이죠. 호흡기계 질환은 열로 인해서 호흡을 인해서 손실되는 수분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기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번 고강도 운동에서 시작해서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4번이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1번부터 보시면 실내 운동을 하더라도 준비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낮 운동을 하더라도 마무리 운동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글쎄요, 몸에 무리가 가겠죠. 5번 보시면 고강도에서 시작해서 저강도가 아니라 저강도 운동에서 시작해서 고강도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징은? 1번 쉽게 잠이 든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4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 5번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수면 중에 자주 깨고 쉽게 잠이 들지 않고 수면량이 줄어들고 이게 바로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번입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 1번부터 보시면 장용 코팅제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두 번째,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 두도록 한다. 세 번째, 약 복용을 자제하고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1번부터 보시면 장염 코팅제를 쪼개서, 장염 코팅제는 장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쪼개서 복용하면 미리 얘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쪼개서 복용하지 않는다가 맞겠고요. 두 번째,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을 넘칠 수가 있어요. 2번도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약 복용을 자제하는 것과 좀 통증을 최대한 참게 한다. 어르신들 통증이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통증을 없애는 게 사실은 맞겠고요. 4번은 정답이에요.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비슷한 증상 가졌다고 약을 다른 사람 거 빌려 쓰거나 빌려주지도 않아야 되는 게 약이겠죠? 그래서 30번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게 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31번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도 매번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파상풍, 2번 대상포진, 3번 말라리아, 4번 인플루엔자, 5번 디프테리아. 자,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4번 인플루엔자죠. 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검정하는 거 인플루엔자고, 1번을 보시면 파상풍은 매 10년마다 해서 이 파상풍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대상포진은 65세 미만은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맞고, 65세 이상도 대상포진 한 번 맞아라지 매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자,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하면은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2번 보시면 중복되지 않게 한다. 겹치는 내용은 보고할 필요가 없죠.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가 아니라 뭐예요? 구두 보고를 하게 되고, 4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우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고,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 말로 하면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 보고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3번 장기화 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기입니다.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번 요양보호사의 근무 평가. 자,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번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답을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예, 440페이지 보면 사례회의가 있고 441페이지 보면 원래회의가 있을 텐데, 사례회의, 원래회의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예, 여기서 정답 찾아보면 3번입니다.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자, 34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정제를 투여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번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준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임종 대상자를 돌보는 거에서 가장 좋은 돌봄은 함께 있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 35번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제거해준다. 2번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준다.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번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꺼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1번부터 살펴보면 의치를 제거한다. 제거할 건지 그냥 놔둘 건지는 보호자께 말씀을 드려서 보호자와 상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자, 2번을 보시면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올려주죠. 그래서 얼굴 상체에 피가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3번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히는 거는 사후가 아니라 임종이 임박했을 때 혹시 뭐라도 분비물에 의해서 질식할 우려가 있으니까 옆으로 돌려주는 거라 3번은 사후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자, 시트로 대상자의 어디서 어디까지 어깨에서 발끝까지 해서 우리가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 꺼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적셔서 눈 위에 올린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필기풀이였습니다. 34회 문제 풀이했는데 잘 살펴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명시한 그 교재를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